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퀴즈 파트 하고요. 몇 가지 시사용어 브리핑 파트 나갈 차례입니다. 맨 처음 1번 보시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했던 권한이나 이런 걸 좀 낮추는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대외적인 것은 이제 유지하되 대내적으로 했었던 내부의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의원이 제시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개각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있는 거고 국가정보원 자체를 이제 결정한 안도 이제 여기서 수용이 다 됐죠.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위상 자체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국가의 통제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쿠바를 여기로 재지정했다. 이전까지 이란이라든지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쿠바까지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죠. 이 테러 지원국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있는 흐름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는 건데, 이게 트럼프가 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전까지 임기 종료 앞두고 건드렸다라는 거 어떻게 첨예한 대립을 이제 불을 질러놓고 나가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테러가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행위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간 의료 격차, 의료인 부족 현상으로 고안한 제도라고 나와 있죠. 충분히 낼만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의대죠. 이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10년 동안 이제 이 지정되었던 이제 나크 지역에 가서 이제 활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인들에게 이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조건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대생들이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수급된 어떤 이제 의사들을 이제 뽑고 의료진들을 뽑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크 지역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모든 금연 개인 신용 평가 기준을 점수로 바뀌었다라고 나오죠. 예, 신용 등급제에서 뭐로 바뀐 거? 신용 점수제로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등급에 대해서 점수로 좀 더 세분화됐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대출을 받기 힘들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펀드 매니저가 시장의 종목을 예측하니 적절히 매수 매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펀드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 패시브 운용. 액티브 운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지금 어떤 지수 변화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격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운영료에 대해서는 높으니까 여기서 이것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될 텐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액티브로 갈 건지 패시브로 갈 건지. 그래서 액티브 운용 전략에 대한 얘기. 자, 6번. 이것은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 부동산 대책 나와 있습니다. 7월 며칠 날 했죠? 7월 10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극간 정해가지고 1년 이내인지 1년에서 2년 사이인지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1.2에서 6%까지 그렇게 올리게 됐고,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부동산 집값을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거였지만은 반발 심리도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좋은 대책이었냐라고 평가하기는 애매했던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해서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나와 있죠. 이제 포괄적 이제 경제 역의 이제 협정에 대한 얘기죠. RCEP.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결합해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까지도 갔고요. 인도 이제 오른쪽 인도죠. 태국부터 이제 동남아 지역까지 아세안 지역 10개국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오세아니안 지역도 이제 여기 포함되게 될 거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도 여기 포함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자유무역 협정이나 기타 활동에 대해서 서로 간에 포괄적으로 경제 협력을 이제 지향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C 스마트폰에는 디램 가격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 장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이제 판단돼서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죠. 사실 사이클이라는 건 주기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2년 동안 상승 곡선을 하게 됨으로써 단정 이제 보합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승하고 올라가게 되는 이런 코스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슈퍼사이클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으로 붙인 법으로 2010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품 수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접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거 김영란법이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타이트하다 말도 많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게 됨으로써 예전처럼 그렇게 막 타인에 대해서 이제 접대를 하거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케이스로 얻게 되는 이점들을 막았다라는 점에서 부정부패 청탁을 맞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신경조직 지지하는 신경학을 이루한 제품이다. 악여세포인데 그중에서도 벼락을세포죠. 뭐 이게 백색질에 위치해 있다, 어떤 시냅스를 먹었다 이러고보다는 이제 벼락을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런 쪽으로 성인들이 갖고 있는 뇌 인지 구조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냅스세포를 먹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기억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전과의 연관은 달라졌기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동안의 영업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닝 시즌에 나타나는 거죠. 그 어닝 시즌 때 발표되는 것을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 이름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는 뭐라고 부르죠? 어닝 쇼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기는 시즌으로 실제로 이제 발표되는 결과에 대해서 서프라이즈 라고 부르고요. 떨어질 경우 쇼크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년 태안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근 씨 사망으로 만들어진 거. 김영근 씨를 통해서 어떤 하청업체가 이제 하는 거, 원청업체가 주는 것에 대해서 하청업체 입장에서 여기서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죽음의 위주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 안전한 의무 설치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서 처벌법까지 지정되게 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약간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갑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민중시, 인민정주, 인민사랑 세 개. 이제 김정은 얘기한 거였죠. 북한에서 지금 나온 거고 인민에 대해서 챙겨주겠다. 그래서 인민대중이 가장 뭐다? 제일이다. 인민대중을 책으로 삼겠다. 제일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으로 이전과는 다른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에서 이것은 특정 질병 감염자 의료진 모두를 외부와 물리적으로 단절시켜 질병 확산 막는 것.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을 골라갖고 동질화된 같은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코호트 격리에 대한 얘기네요. 실제로 이 코호트라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코호트는 같은 특성을 가진,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집단에 대한 얘기다라고 한다면 보건 쪽에서는 이게 코호트 격리라는 단어로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퍼졌을 때 그 퍼져 있는 그 지역, 그 층 자체, 건물 자체를 이제 봉쇄를 해서 다른 데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코호트 격리가 조기에 시행됨으로써 지금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가 좀 적게 퍼질 수 있는데 일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처리하는 과학적, 기술적 기법.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원 수사라고 부르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포렌식이죠. 그래서 의도적이든 물리적이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삭제가 됐거나 이런 것들, 폐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폐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살려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전쟁 당시 침략군의 군수문포를 납품해 성장한 기업들이라고 나왔어요. 일본에 대한 얘기죠.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런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전쟁에 큰 일조를 했었던 기업들, 전범 기업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될 때는 사과를 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용인될 텐데, 뭐 과거 역사는 그랬다 그러면서 그냥 방조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전범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사례들에서 여러분 봤을 거고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될 겁니다. 2020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출생수보다 사망수가 높은 뭐가 나타났다? 데드크로스죠.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인구 데드크로스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이제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인구 절벽에 다다랐다. 그래서 인구 숫자가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인구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실제로는 부양 인구가 더 늘어나서 수명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거고,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 사회적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면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아이를 낳아라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제 가열차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아이를 낳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번. 이것은 사실상 위헌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거. 그래서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한 다음에 이 기간 내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수습할 시간을 주고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 헌법 불합치죠. 그래서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위헌 법률을 내렸고요. 여기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실제 낙태죄가 기한상 2020년 이제 4월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수습을 해야 되는, 낙태죄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 정치, 주단, 양반, 지배층, 세력, 산속에서 책마 보던 사람들이죠. 길제나 정몽주 학풍을 이어받아서 초반에는 이제 훈구파, 관학파의 견제로서 성장 못했다가 물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세력을 구축해서 나중에 이들끼리 분파를 만들게 된 개개인 살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인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국사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CJ 이내님이 매년 전 세계 무대를 개최하는 축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CJ에서 지금 진행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전체에서 지금 같이 가게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케이콘에 대한 얘기네요. 아, 연결돼 있네요. 유로파 리그는 최초로 개최됐으며 여기가 최초 우승팀 어디였죠? 토트넘 호스퍼죠.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22번. 영국에서 3차 봉쇄 조치가 본격 적용됐다라고 나왔어요. 3차 봉쇄 조치인데 4차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4차가 아니고요. 3차가 이제 연장이 됐어요. 3주 연장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소리네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요, 네, 정말 뭐 전문가들은 다 예측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바이러스가 그 형태를 개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자체도 진화하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 막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3번 2018년 5월 이것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골자는 이란 핵협회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일방적으로 탈퇴한 게 우선 주체가 트럼프죠. 네,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이죠. 결국 자 임기 말기에 결국 임기 말기는 아니죠. 2017년이니까 이 당시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2018년 일방적 탈퇴를 하게 됨으로써 이란 역시도 여기서 이제 발을 빼게 된 그런 상태고 참 별짓 다 해놨어요. 그죠? 24번 여기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동지중해 해역으로 소아시아 반도 서양 크레타 섬에 둘러싸인 바로 이곳 여기죠.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세계사 역사에 있어서 이전의 고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유적이라든지 이게 남아있고 어떤 이거 발자취를 선사시대 이후에서 찾을 수 있는 지역, 문명의 발달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5.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예, 소프트 파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디지털 뉴딜과 뉴딜 자체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죠. 예, 그린 뉴딜.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예산 자체로 뭐 투여되는 게 16조인가 그랬었죠. 엄청납니다. 예. 자, 26번. 1920년 시작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일 기간이죠. 이때가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죠. 우리나라도 이걸 모방해서 이제 한국식 블랙 프라이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관심이 많은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제 뭐 초반에 진짜 미친 듯이 팔리죠. 정말 저렴한 것들 미친 듯이 팔리고 후반 되게 되면 이제 좀 조절이 좀 되긴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앞부분에 봤었던 시사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 핫 이슈들에 대해서 실제 기본적 문제들 살펴봤고요. 몇 가지 시사 용어 추가적으로 할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차이머.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라고 그래서 치매에 오게 되는 병 알고 있죠? 근데 바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 아마 나도 저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는 알츠하이머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이제 점점 깜빡깜빡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스몬비족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에 중독돼갖고 하게 된 이제 좀비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두뇌 기능 둔화 오게 되고요. 우울증, 스트레스 오게 되고요. 디지털 기기 의존도 높으면 이 젊은 층들이 심화되는데, 이게 아동까지도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연락처, 생일, 작은 기억, 스마트폰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친구 전화번호를 외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번호 외우긴 합니다만 예,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뭐 집 번호나 이게 걸게 되고 친구 번호 외우고 날짜다 외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이거 알려주다 보니까 굳이 이게 기억을 안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영차이머라고 해서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늘어난 노인 가운데 실버푸드 나와 있습니다. 이 실버푸드라고 한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께 이제 보내드리는 식단 중에 뭐가 있냐면 실버푸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당뇨식이거든요. 예, 당뇨도 있으시고 신장 투석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맛이 없어요. 간도 없고. 하지만 이제 또 이빨도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실버푸드는 만들 때 이 부드러운 또는 요양원 식자재라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시약되는 것, 죽이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레토르트 이제 마시는 건데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먹는 게 정말 절반 이상이에요.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실버푸드 산업은 지금 보다시피 2004년 371.9가 이제 노인 가구가 될 텐데 지금 이게 2조 정도 됐다가 5년 전에 지금 거의 16조까지 시장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비단 실버푸드뿐만 아니라 건강을 고려하는 사람들 역시요. 이제 필요하겠으면 고려하게 되고요. 아기들 이유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성장하게 되면서 어떤 건강에 대한 웰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웰빙 푸드 만들어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웰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구매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매우 커졌습니다. 자, 사진 뭐 보시면은 왜 이런 사진인가 라고 했는데 처음 보셨을 거예요. 비쩍 말랐죠? 뭐 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게 거식증 환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추구해서라는 거죠. 완전히 깡말라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프로아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식증에 대해서 이제 에너렉시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거식증에 대해서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아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지지한다? 과연 이게 찬성일까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너무나 깡마르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데서 이제 이 모델들에 대해서 거식증이 너무 마른 모델을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지만 반대로 이것을 지지함으로써 이런 것을 추구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거식증에 걸려서 섭식 장애가 생기는데 이것에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폭식을 함으로써 이제 먹토라고 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사례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울증이나 위장장애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병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모델 우리가 추구하는 미의 상징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강조하는데 좀 조심을 해야죠. 라떼는 말이야 개념이 아니라 미의 추구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하게 되면 예전에 어떤 코르셋 문화와 똑같은 허리를 졸라매므로써 수명이 줄어드는 그에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자, 마오타이주에 대한 얘기죠. 이 마오타이주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책인데 실제 3대 술이라고 부르죠. 마오타이주는 뭐로 만드냐면 수수로 만듭니다. 수수.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다해서 만든 게 꼬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 위스키, 우리 메가죠? 이제 보리 같은 것들 안에서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는 메가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꼬냑 같은 경우는 포도주죠? 이것을 발효시켜서 만든 3대 술이라고 부르는 것 등이 여기고요. 시사 문제로 가끔씩 출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 지나가다 이 마오타이주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게 고가품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기도 한데요. 예, 중국의 어떤 술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독주를 잘 못 마셔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여기 보시면은 보이죠? 스카치 라인들. 앞에 보시면 스카치 위스키 라인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스카치 위스키네요. 전부 다. 딤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술들뿐만 아니라 중국 술뿐만 아니라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그다음 프랑스의 꼬냑 같은 것들이 3대 술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대학 동기 최모 씨와 전모 씨의 부동산 자산 격차. 지금 볼까요? 이게 아파트 매수를 해가지고 처음엔 돈 없이 힘들게 살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전모 씨 같은 열심히 돈 모아서 전세에 살면서 돈을 모았죠. 근데 집을 구매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 보세요. 재산의 어떤 상승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세를 통해서 꾸역꾸역 모아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전세에 살고 재산 상태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발발하게 되면서 이 집값 상승은 말도 안 되게 됐었고 결국 이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차는 굉장히 커지게 됐죠. 결국 이 사람이 뭐가 된 거냐면 자신은 안정적으로 열심히 저금하고 모았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도 올라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살았음에도 갑자기 이렇게 벼락 부자라는 말이 이제 이쪽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이제 비꼬아서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하나고요. 벼락 부자는 많이 봤던 거라고 한다면 벼락 거지란 신조어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딜리버리 여류. 예, 여기 보시면 우한형제들 딜리버 합작사 운영구조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여가지고 딜리버리 우한형제로 나서 우아 DH 아시아 해서 만들어졌죠. 이제 독일 그룹이 이렇게 사게 됨으로써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데, 결국 이제 이쪽에서 전부 다 먹게 되면서 에이펙 쪽으로는 저쪽에 볼까요?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근데 시장 자체가요, 이 우한형제는 우리나라는 말도 안 돼요. 이게 배달 문화 자체가 급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이런 배달 앱의 성장은 정말 엄청나게 커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됐었고요. 뭐, 다양한 이제 나라의 어떤 배달 앱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이쪽에 전달될 사례입니다. 이런 게 꽤 있어요. 실제 한국이 이게 잘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퍼지고, 라오스 같은 건 거의 지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도 많이 배우고 하게 됐는데 결국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배달 앱들의 성장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하는 게 너무나 일상 중에 하나가 돼버린 그런 사례로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6개월을 매각한다. 왜냐하면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으로 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이제 시사로서 등장했습니다. 예, 트랩 버블.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거품 풍선의 외부 해력을 보호받는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가 없는 풍선 격리조치 여행을 허용하는 게 트래블 버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위험한 것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뭘 막아야 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입국자 이제 자가 2주간 격리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 가능한 제도가 트래블 버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자가격리가 있으니까 이동하게 되면 확실히 막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퍼피워킹 퍼피워 겁니다. 롯데 마트에서 사례가 있었죠. 롯데 어느 지점인지 기억은 안 나는, 송파였던가? 잠실인 것 같아요. 실제 이 퍼피워킹에 대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이제 그쪽에서 직원들이 막아선 사례가 있었죠. 이것은 이런 퍼피워킹과 워커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강아지는요, 강아지 맞죠? 예,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맞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네. 이 강아지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완견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과 발이 돼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안내견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훈련을 위해서 그런 마트를 가는 거에서 절대 닫으면 안 된다라는 거. 최근에는 이제 롯데마트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케이스고요. 우리는 특히 그런 애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사양보다 약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견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함부로 막는 것이 금지가 됐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을 주는 안내견 봉사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MBTI 성격 유형입니다. MBTI. 뭐, 다들 이제 본인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격 유형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건데, 외향형, 내향형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내향형, 스님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니까 I 쪽이고요. 감각형, 직관형에 대해서 감각적이냐, 이쪽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직관형,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나만의 방식으로 저는 이쪽이고요. 네, 사고형, 감정형에서 객관성, 합리성 이쪽으로 강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인각의 감정 쪽보다는 저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판단형, 인식형 중에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많이 했을 때 저는 인식형 쪽. 저 INTP 나왔죠?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판단해 보시면 이게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 상황 인지 방식, 에너지 방향, 결정 방식, 삶의 패턴에 대해서 본인이 나오게 되고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형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대인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함이라든지 어떤 것이 옳은가라는 거에 되어 있고요. 뭐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제시하고 TV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드라마를 막 재구성하기도 한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심리학에서는 일리 있는 성격 유형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BTI가 무엇인지 여러분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일종의 성격 유형 테스트라고 하지만 혈액형 테스트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AB형이 혈액형보다 훨씬 더 나아서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이걸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혈로적입니다. 혈로. 이제 혼자죠. 이제 혼자인데 욜로라고 부르셨는데 그 혼자라는 것과 이게 같이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밀키트 엄청나게 증가해 180배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장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커 보이는 것도 있고요. 편리미엄 나와 있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이제 편리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 사이즈도 그렇고 패션 부티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중요하게 된 것도 있고요. 유럽 여행 같은 거 이제 혼자 가는 여행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예전에 항상 짝을 지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바뀌게 된 케이스입니다. 80년대 초반에서 2000년생들이 보통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 이제 뭔가 같이 한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소비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스노우 효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의 어떤 개성을 표출하기보다 내가 편안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것을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수많은 식단이나 일본의 제품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쫓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모 증후군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 경험하는 순위 마음 불안해. 그래서 SNS에 반드시 올려야 되고 내가 더 먼저 해야 돼. 유명인과 친구 맺어야 돼. 그래서 알아야 돼. 사회적 관계 인망 때문에 SNS 해야 돼. 먹을 때는 반드시 SNS에 반드시 올려서 이것을 올려야 돼. 포모 증후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포모 증후군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남들이 하게 돼서 안 하는 건데 이게 주식에서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주식에 올라가고 이렇게 올려대고 상승 곡선 올리고 보여주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안 하면 안 되겠어. 봐야 되겠어. 라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러한 포모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트렌드에 못 쫓아갈 때 마치 소외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NS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형 이 중에 하나죠. 일종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남들은 하지 않는데 초조함이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공황장애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증후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포모 증후군 신조어로 기억도 하셔야 되지만 본인이 혹시 이런 데 너무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렘데시비르 나왔네요. 이 렘데시비르는 지금 보다시피 길리아드 사이언스 이쪽에서 개발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 원래는 에볼라 바이러스죠. 예,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실제로 치료제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렘데시비르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일종의 이제 복제약이 아닙니다. 복제약이 아니고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례시행 신청 제정하고 있고요. 우리 활용하고 있고요. 치료제로서 이제 많이 활용도 하고 있지만 한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독점적으로 하고 이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투여된 게 2,450명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스포티파이 들어왔죠. 예, 근데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도 활용하겠지만 약간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어떤 영상 매체에 대한 거는 음성 매체, 음악 매체에 대해서는 스포티파이가 대세죠. 예, 이거 출시를 했는데 6천만 곡 이상, 40억 개 이상 플레이리스트 모든 노래가 다 나와요.
네, 프리미엄 서비스 3개월 무료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프리미엄 볼게요. 19,900원에서 16,350원. 달마다 이렇게 되고 이 카카오 앱이나 이런 음원 유통사 음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빈 강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이 세 개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얘가 들어와서 시장을 흘릴 수 있을까? 막 두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스트리밍 플랫폼 자체가 지금 좀 애매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스포티파이에 대한 전략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요청했고 통신사 결합해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시장 자체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입장상 여기 보고 있으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똑같아요. 넷플릭스처럼 월제로 이렇게 돼갖고 듣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듣는 음악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2021년 상반기 들어와서 뭐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이러한 그 음원 시장에서 들어오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이제 무슨 세권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슬세권 나왔죠. 슬리퍼로 이제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데 라고 하죠. 주가 지역에서 가까운데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역세권은 뭐 지하철 중심 500m 반경 걸어갈 만하죠. 500m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15분 정도 10분 이내로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역세권이고 슬세권이라고 하면 슬리퍼로 생활 가능죠. 슬리퍼 신고 어딘지 가게 되는 거. 학세권 하면 학교 세권 뭐 있고 뭐 이런 것 중에 마세권인가 있어요. 마라탕 먹는 데가 가까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세권이냐면 이제 이 세권이라는 말이 이제 세력이 닿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권이 되는 대상 자체가 세력을 미치는 범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심에서 근처에서 이제 가까운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지를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란혁명 수비대의 사례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시사적으로 출제될 가치에 대해서는 솔직히 높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슬람혁명 여파로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지금 이란혁명 수비대 만들어졌고요. 무함마드 알리는요 이름이 아니라 어떤 그쪽에서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고 자파리 사령관이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혁명 수비대가 실제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란혁명 주변에 이제 사고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가 이제 이란 핵협정 이제 파기를 하고 나서 이란에서 아마 이런 액션들을 취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항선 박스권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권이 확대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지지선과 저항선을 판단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주가를 예측할 때 이 콘크리트 박스권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요 20% 되는 거에서 이게 넘느냐 안 넘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박스권을 안정적으로 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박스권을 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패닉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수많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단 면역의 효과. 예, 지금 보시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제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면역력이 없는 집단 같은 경우는 만약 유입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퍼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요.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이렇게 퍼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이제 펴지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전체가 면역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미리 예방접종을 맞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려고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집단 면역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가을 되기 전에 인구 80%까지는 그래도 예방접종 하게 됨으로써 이런 집단 면역 체제를 갖추자. 집단 면역은 사실 스웨덴에서 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자율적 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통제를 잘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데 결국 실패를 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 체계를 갖춰주고 과학적으로 갖춰주고 이런 걸 시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대부분이 감염되어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자체는 이렇게 됐고 실제로 이 면역력에 대해서 해석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몸속에 이런 면역 항체가 자라고 있다라는 학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에 안심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다 맞으시고 이렇게 되고 집단 면역의 의미에 대해서 목표는 이겁니다. 면역력이 충분한 집단들을 이루어서 전체가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전부 다 이제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진행된 거니까 이제 신조어로 기억을 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이제 나왔던 저희 이제 기출 문제하고요. 저희 이제 시제고시에서 준비했던 문제들 꼭 확인하시고 다 풀고 나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